안녕하세요.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표정이 밝은데요. 네, 밝습니다. 요새 뉴스 보셨어요? 아, 네. 저 지금 돌잔치 가야 되는데 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제 돌 선물 뭘 줘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금 가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대체 왜 금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정말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죠. 사실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불리는 금에 대한 매력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은 네. 비트코인, 그쵸. 네, 혹은 뭐 달러가 좀 다시 강세가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트럼프 취임 이후 여러 자산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네, 달러도 조금 약세 모습이고 돋보이는 것은 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그런 해지 그 매력이 올라간 것도 있을 거고요. 중국에 대한 견제도 엄청 심해졌죠. 그쵸? 예, 네. 그리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무역 분쟁이 조금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불확실성 해지의 어떤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달러와 약세입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또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달러도 좀 약세가 되면서 달러 약세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의 어떤 상승 매력을 배가시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가 강세였다가 약세로 돌아섰던 게 네. 예전에 이제 리먼 사태 이후였었잖아요. 네. 그때도 금이 많이 올랐던 게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뭐 지금 사실 그 온스당 그 국제 금 가격이 거의 3,000달러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금 가격의 뉴 노멀이 형성이 되고 있다. 새로운 레벨을 좀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사실 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금 가격은 한 2, 3년 정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 2, 3년 동안 꾸준히 올랐던 배경에는 사실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요. 금의 주요한 수요처로 볼 수 있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금 매입을 많이 늘렸던 거죠. 2022년에 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과거 10년의 평균치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금 가격 상승에 좀 탄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기존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을 했었었는데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어떤 신흥국 중앙은행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금 가격의 상승을 많이 강화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이랑 인도 같은 신흥국들을 한번 그 공통점을 한번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과의 좀 취약한 동맹 관계, 예. 예.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취약성 때문에 이런 그 세계 분절화소 달러 이외의 기축통화 자산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좀 매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요인 외에도 이제 트럼프까지 가세를 하면서 여러 투기적인 수요까지 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순환적인 수요와 구조적인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맞물려 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었을 때의 어떤 금 가격의 한도? 예. 그런 벽을 지금은 계속 깨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사는 쪽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바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지금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상태다. 네. 그러면 이 결국은 가격이 꺾이려면은 사는 쪽의 수요가 멈춰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공급은 보통 일정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계속 지금 사는 게 꺾이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금을 어떤 자산 배분의 한 그 비이클로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보는 주요 지표들이
지금은 좀 더 작동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금을 뭐 사려고 보니까 네. 이제 저 뉴스에서 들을 때는 뭐 60만 원 이러길래 이상하다. 국제 시세로는 그렇지 않은데 네. 좀 갭이 큰 거예요. 네. 도대체 왜 국제 시세랑 국내 시세가 서로 다른 건가요? 그쵸. 원자재 현물 투자의 구조적인 어떤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금 가격의 급등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현물 투자는 각 거래 시장별 수요와 공급이 조금 다 각기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가격의 그 급등락 시에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은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반대로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다라면 디스카운트 거래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최근에 이제 금을 둘러싸고 한국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국제 금 시세보다 네. 오르는 어떤 김치 프리미엄, 금치 프리미엄 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몇 번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금시장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케이스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일단 2020년 코로나 때입니다. 이때 안전자산 수요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면서 금 가격이 국제 금시장에서의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1,800달러에서 1,950달러로 한 8% 이상 급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금 현물 그 가격은 더 오르면서 한 국제 금 가격 대비 한 7.5%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또 회수가 예. 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작년이죠. 그 미국 대선 이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안전자산 수요가 자극되면서 2024년 10월에 금 가격이 한 4%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네. 짧은 기간에 그때 우리나라 이제 금 가격은 국제 금 가격 대비해서 7% 정도 프리미엄. 근데 지금은 어떻죠? 2025년 1월입니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안전자산 수요 확대에 따라서 네. 프리미엄이 20% 이상까지 확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와.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거는 2월 17일 기준인데, 그 이후에는 많이 그 괴리가 해소가 되면서 지금은 한 자릿수로 많이 떨어졌는데, 국내 금 가격을 추종하는 ETF나 혹은 한국 거래소 금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국제 금 가격은 사실 같은 기간에 약간 보합 수준이었는데 나의 성과는 10% 하락했네? 그 느낄 정도로 프리미엄이 해소되고 또 증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사실 우리가 금 투자에 대한 성과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정도면 지금 좀 들었을 때 네. 뭐 이해할 수 있지, 좀 더 비쌀 수 있지 이런데, 지금 뭐 프리미엄이 20%가 넘어가면 네, 만약에 그 고점에서 산 사람은 그쵸.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트레이딩을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전자산의 한 배분 요소로서 사는 건데, 그렇죠. 가격 변동성이 심한 걸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면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뭐 예측한 방향대로 투자 성과가 나지 네.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 괴리율이 큰 것 때문에 네. 좀 여쭤보자면은 네. 이렇게 투자할 때 좀 네.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그러면 뭐 이제 국제금, 국내금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발달해 있고 이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나 또 이 금 현물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쪽에서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매일 네. 공시를 하고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 투자는, 금 가격은 국제 금 가격이 표준입니다. 특히나 이제 런던 LBMA 국제 금 가격이 이 글로벌 금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그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국제 금 가격을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뭐 달러도 예. 고려해야 되고 예. ETF를 투자하면 뭐 계리율도 고려해야 되는데 한국 금에 투자했을 때는 또 국제 금 가격과 한국 금 가격의 차이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와. 그런 측면에서 좀 표준화된 가격을 추종하는 그런 금융상품이 오히려 좀 마음 편한
투자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긴 호흡이라면 예. 네, 국제 표준 가격을 따라가는 예. 그런 상품들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금 가격이 오르니까 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고 싶다도 있지만 네. 이 가격에 샀다가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금 투자는 하고 싶은데 또 이 가격에 대해서 좀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왜 지금 금 가격을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지 시장에서의 시각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금을 실질적으로 매크로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보는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질 금리, 두 번째가 달러인데요. 실질 금리는 아무래도 금은 뭐 이자도 안 나오고 배당도 안 나오는 그냥 그 자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시장 금리, 실질 금리가 높을 때에는 투자의 기회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금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금은 이자가 없지만 국채를 들어가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쵸. 돈이 이쪽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금 투자에 대한 매력이 이제 상승하는 네, 반대 방향인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채권 이자를 이제 조금 주니까 네. 이 정도 이자 그냥 받느니 그냥 금이 더 낫겠네라고 네. 하면서 돈이 이렇게 또 이동을 해온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 금리가 그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달러 약세입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그 저렴해지면은 금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시 금의 어떤 그 수요를 자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 한번 보실게요. 실질 금리와 그리고 달러와 금 가격의 과거 흐름인데 이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금리를 지금 역축으로 그려놓은 거고 달러도 역축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네.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내려가는 구간에는 금도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이 시장을 금 시장을 보는 그 주체들은 아직까지 금에 대해서 그 익스포저를 많이 늘려놓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볼 수 있는 어떤 증거 수치로는 우리가 금 ETF,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 안에 실제 금 보유량을 봅니다. 네, 금 현물을 기반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지금 글로벌 금 ETF에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역시나 ETF 안에서의 금 보유량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같은 기간에 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구간이 오면은 금 가격은 조금 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금 가격을 예상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 솔 네. 이번에 상품이 나왔잖아요. 네. 네이밍이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 ETF.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금에 투자하면서 네. 커버드콜 전략을 가미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돌덩이. 자산, 돌덩이. 옛날에 워렌 버핏이 그랬대요. 그냥 뭐 머물러 있는 그냥 정육면체에 그냥 돌덩이 같다,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그 이후에 뭐 금 광산 기업에 투자도 하고 하면서 약간 그 스탠스를 바꾸시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금을 얘기했었던 배경에는 배당도 이자도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액션도 없는 자산이다라고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솔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 ETF는 금에 투자하면서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나 금에 투자하는데 배당도 받아 좀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커버드 콜 ETF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다들 좀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지금 그
금 시장이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커버드콜 전략이지만 최대한 금 가격을 많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금 가격을 90% 이상 추종을 하면서 만족할 만한 배당 수익률도 드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커버드콜이 네. 가격을 90% 이상 추종 못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즘은 예. 많이 예. 진화를 하면서 이 상승 참여율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그러니까 100% 기초자산을 매수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커버드콜을 그쵸, 생각하면은 100% 콜옵션 매도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참여를 거의 못했는데 요즘은 뭐 한 30% 정도만 콜옵션 매도를 하고 20%만 콜옵션 매도를 하고 조금 더 기초자산의 그 움직임에 더 따라가기 원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서 그쵸. 그런 비율을 좀 조절하는 그런 전략의 ETF들도 지금 주식을 기반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뒤에 액티브란 단어가 붙은 거네요? 네, 뭐 저희가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그 금 가격이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승 참여율을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분배금도 이 네. 콜 옵션 매도를 몇 %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뭐 많이 하면은 그만큼 많은 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그 비율로 분배를 할 수 있는 거고 다 모든 게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덜 따라가게 되고 상승을 한다라면은 상승이 좀 막힐 수도 있고 반대로 분배율은 줄이면 상승 참여율은 높일 수 있고 뭐 그런 좀 유연한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 가격은 추종하고 싶고 네. 현금 흐름도 갖고 싶고 네. 둘을 만족시키는 ETF를 만들어냈다. 네, 만들어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국제 금 가격을 추종을 한다라는 부분이 또 핵심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우려하시는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네. 좋습니다. 이제 금 투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실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새는 이제 대중적으로 ETF로 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ETF로 금 투자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그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금 관련 ETF는 저희 이제 소울, 골드, 커버드콜, 액티브 ETF가 추가가 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소울, 골드, 커버드콜, 액티브 ETF를 다시 한번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은 국제 금 가격을 추종을 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서 연 만족할 만한 배당 수익률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된 다른 금 관련 ETF는 금 선물 ETF와 금 현물 ETF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 현물 ETF는 국내 금 가격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변동성을 가격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해야 될 거고, 다만 이제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또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금 선물 ETF는 국제 금 가격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금 선물에 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가 이제 국제 금 가격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만 파생형, 그러니까 선물을 주요 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의 ETF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는 투자가 불가하다라는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생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경우는 파생 관련 세금으로 내는 건가요? ETF는? 그건 아니고 이제 ETF에서 세제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이제 ETF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ETF 중에서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외에 ETF들은 다 보유기간 과세 ETF입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일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퇴직연금과 같은 절세 계좌에서 이 ETF를 투자를 하면은 과세 이연 효과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외국 납부세액이 변화가 되면서 미국 배당 ETF를 절세 계좌에서 활용할 때 조금
기존보다 혜택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약간의 실망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퇴직연금에서 과세 이연 효과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도 마지막으로 조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거죠. 이게 파생 수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당되는 거죠. 그 외국 납부세액은 이제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해당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만 이제 기존과 달리 좀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 원천징수를 당하는 그 자산은 현재 기준으로는 주식의 배당금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 ETF의 분배 재원이 이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당하는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퇴직연금과 같은 절세 계좌에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좋은 장점을 왜 제일 끝에서 말해주세요? 원래 이런 중요한 거는 끝에 말해야 되니까. 아, 시청 지속 시간 길게 네, 나오라고? 길게 끝까지 보시라고. 네. 되게 혜택이 많네요. 네. 야.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뭐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그죠. 크잖아요. 뭐 하루 크게 올랐다, 하루 크게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 자산에 대한 좀 안정성 있는 자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저희 솔 ETF는 커버드 콜을 전략이라는 부분을 가미해서 조금 더 획기적인 상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상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말 금 투자하고 싶은 분들 많았었는데 네. 다 하나씩 조금씩 이제 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한 상품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